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비전 팀 후아이 컨퍼런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오브젝트 딕테션 분야에서 잘 쓰이는 욜로 모델 중 욜로 V1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욜로 V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텐서플로랑 파이토치로 구현한 욜로 V1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욜로 V1이란 무엇일까요? 욜로란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로 오브젝트 딕텍션 분야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객체를 검출해냅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욜로는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기 위해 전체 이미지의 피처를 네트워크에 이용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모든 클래스들의 바운딩 박스를 동시에 예측하며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첫 번째 구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현은 VGG16을 백본으로 하였습니다. 구현은 데이터셋 전처리, 모델 구현, 모델 훈련, 테스트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데이터셋은 파스칼 VOC 2007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 파일 그리고 각 이미지 파일 속 객체를 바운딩하는 박스의 위치값과 객체가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인 라벨 데이터를 담고 있는 어노테이션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경로를 리스트에 담아주어 데이터셋 업로드를 마친 뒤 데이터셋 속의 클래스 종류를 확인하는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라벨 데이터는 XML 파일 형태였기에 XML2 딕트 모듈을 사용해 리스트 형식으로 가공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그리드 셀에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 4개와 컨피던스 스코어 총 5개의 정보가 2번 들어있고 2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으로 총 20개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출력값의 양식은 7,7,30인데 라벨 데이터에 객체당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있어 7,7,25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get label from image 메소드와 오픈CV 속 이미지 처리 함수를 사용해 numpy 형식의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이 단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미지 변환에 맞춰 라벨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 어려워 생략하였습니다. 모델 구현 단계입니다. 텐서플로에서 백본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인 VGG16을 불러옵니다. 이 모델에서 최종 출력 값의 사이즈가 14,14가 되는 CNN까지를 불러옵니다. 헤드 설계 단계에선 논문의 내용대로 헤드에 해당하는 CNN과 FCN을 연결한 뒤 위쉐이프 레이어를 추가하여 7,7,30의 텐서가 출력되게끔 했습니다. 위쉐이프 레이어 전 텐서가 출력되는 마지막 레이어는 활성화 함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출력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니키렐로 함수를, 패딩은 세임 패딩을 이용했습니다. 로스 함수의 설계 단계입니다. 욜로의 로스 함수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와 컨피던스 로스, 그리고 클래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텐서플로에서 정한 대로 y2로 y프리딕트를 받아 계산하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미니 배치 단위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기에 7,7,30의 사이즈씩 뽑았고 1을 49,30으로 변경한 뒤 1,30 사이즈를 가진 텐서별로 로스를 구했습니다. 우선 y2로 y프리딕트에서 박스, 컨피던스 스코어, 클래스 스코어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예측값인 y프리딕트에서 얻은 2개의 바운딩 박스 중 라벨 값인 y2로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가 더 높은 것을 이용해 바운딩 박스 위치에 대한 로스를 구했습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는 셀 안에 객체가 있다는 조건 하에 그 객체가 어떤 클래스인지에 대한 조건부 확률 값에 IOU 값을 곱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2개의 바운딩 박스를 모두 이용해
컴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 값 또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한 클래스 예측값과 라벨 데이터로 클래스에 대한 로스를 구했고 이 모든 로스를 더해 최종 로스를 구했습니다. 논문에서 각 에포크마다 다른 학습률을 적용했기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핏 메소드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매 에포크마다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검증 로스를 평가했고 텐서플로우의 모델 체크 포인트를 이용해 검증 로스가 이전 에포크에 비해 줄어들었으면 모델의 가중치를 .h5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검증 로스가 떨어질 때에만 가중치를 저장해 검증 로스가 가장 낮은 모델을 최종 모델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입니다. 학습시킨 모델을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셋은 객체의 위치와 정보가 정확히 나타났지만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 이미지 속 객체인 사람과 말을 전부 검출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오버피팅은 데이터 증강을 하지 않음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두 번째 구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백본으로는 덴스넷을 이용하였습니다. 구현은 데이터셋 전처리, 모델 구현, 모델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셋의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폴더를 하나의 상위 폴더에 넣어준 뒤 xml.etree.elementtree 모듈을 이용해 annotations 폴더 속 파일에 오브젝트로 둘러싸인 라벨 데이터들을 텍스트 파일로 다시 써줍니다. 이미지 파일을 오픈CV 모듈을 이용해 인풋 데이터인 448,448,3의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주고 라벨 데이터를 7,7,30 텐서의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배치로 리턴해주는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들을 불러와 배치 X, 배치 Y를 생성하고 트레인 이미지와 트레인 라벨 안에 이들을 넣은 후 넘파이 배열로 반환해줍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던 라벨 데이터들을 트레인 데이터세트, 밸리데이션 데이터세트에 넣어주고 배치 리턴 클래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분리해 X트레인, Y트레인, X밸리데이션, Y밸리데이션에 담아줍니다. 여기서 X트레인과 X밸리데이션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448,448,3의 형태를 가지고 Y트레인, Y밸리데이션은 라벨 데이터이기에 7,7,30의 형태를 가집니다. 모델 구현 단계입니다. 백본으로 텐서플로우의 덴스넷 121 모델을 불러옵니다. 훈련된 모델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 위해 트레이너블 값을 풀수로 맞추어 네트워크를 동결시킵니다. 서머리 메소드를 사용해 덴스넷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았고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적용되는 레이어가 활성함수 적용 레이어 전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풋 쉐이프는 448,448,3으로 설정해 주었고 VGG 16을 백본으로 한 구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아웃풋은 14,14가 되는 레이어까지를 사용했습니다. 헤드 설계는 백본 모델의 아웃풋 사이즈가 동일해 VGG 16을 백본으로 한 모델 구현에서와 동일한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률 스케줄러 클래스를 만들어 주어 에포크당 학습률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로스 펑션은 케라스의 백엔드 모듈을 이용해 구현한 코드를 참조하였습니다. 실제 바운딩 박스와 예측 바운딩 박스의 합집합 면적 대 교집합 면적의 비율인 IOU 값을 따로 구해주었고 이를 컴피던스 스코어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의 학습률, 식에서는 람다 값을 5임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컴피던스 로스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로스를 나누어 구해주었고 오브젝트가 없을 때의 학습률을 0.5임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오브젝트의 존재 여부 함수는 박스 마스크와 리스폰드 마스크 값을 1에서 빼주었는지 그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클래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 값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구한 모든 로스 값을 합하여 최종 로스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 세팅 단계입니다. 가중치를 저장하기 위해 콜백을 추가해 주었고 모델의 로스를 설정,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설정해 준 뒤 컴파일했습니다. 핏 메소드를 이용해 모델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스 값이 아주 크다가도 한 에포크 내에서 625스텝 중 20스텝만 되어도 로스 값이 난으로 나왔고 패치 노멀리제이션을 통해 해결해 보려 했지만 이미 댄스넷의 레이어에서 BN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학습률을 더 작게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저장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해 학습이 되지 않은 모델까지의 구현을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텐서플로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욜로 V1도 살펴보기 위해 파이토치로 작성된 코드를 참고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데이터셋의 경우 욜로 본문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이미지 파일은 필로우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모델의 경우 다크넷 플러스 헤드 구조를 사용했고 신경망을 생성하는 토치.nn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CNN 블럭 클래스를 통해 CNN 레이어를 구현하고 이를 마지막에 FCN을 연결했습니다. 욜로 V1 클래스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다크넷 구조를 구현합니다. 아키텍처 정보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배열의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배열의 형태에 따라 어떤 레이어를 의미하는지 구별하고 이에 따라서 나머지 코드에서 레이어를 쌓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오차 함수 부분입니다. 오차 함수는 로컬리제이션 로스와 컨피던스 로스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더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로컬리제이션 로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박스 변수를 활용하여 실제 바운딩 박스 예측 중 IOU 값이 더 큰 박스를 최종 예측으로 사용합니다. 컨피던스 로스의 경우 오브젝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화면처럼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해줍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의 경우 20개의 클래스의 스코어를 타겟과 비교하여 MSE 로스를 구합니다. 이렇게 각 로스를 구하고 가중치 파라미터를 곱해준 뒤 모두 더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욜로 모델, 특히 가장 첫 번째 버전인 욜로 V1에 대해서 여러 구현 방법을 살펴보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예 컨퍼런스를 통해 욜로를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를 이용해 구현하고 살펴보며 객체 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들이 향후 객체 탐지 분야를 공부하거나 객체 탐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